혼자 살면 외롭고 같이 살면 빡친다. 김선 김나문의 언더 더 씨. 자기야 사랑해. 여보 이리 와. 달콤한 결혼생활 하지만 두둥 열리고 말았습니다. 얘야 그게 짜구나. 남의 말이라고 생각했던 시월드가 열리고 말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남편은 더더욱 이해 못하는 시월드 이야기.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며느리 입장에서 남편 입장에서 같이 얘기해봐요. 시엄마는 듣지 않는다. 대한민국 며느리 스트레스 해소 프로젝트 언더 더 씨 시작합니다. 뿌잉뿌잉. 안녕하세요. 언더더씨의 김남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선님 오늘 오시는데 안 힘들었어요? 오늘 오는데 아니 왜 이렇게 미세먼지가 그러니까 세상에나. 미세먼지가 정말 점점 더 이 오는 시기가 빨라지고 굉장히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게다가 오늘 또 비가 조금 왔는데 맞아요. 비가 오면 미세먼지가 씻겨 나간다며. 근데 그게 아니라 비하고 미세먼지가 같이 와. 같이 와. 그러니까 차 창문이 지금 어쩌냐면 얼룩덜룩 더럽게 그야말로 설상가상. 그치 설상가상. 어제 세차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 황사라든가 미세먼지가 이제 발생을 하면 삼겹살 드시잖아요. 근데 삼겹살로서 뭐 미세먼지 황사를 이제 청소하겠다 이런 의도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나 그런 의도 있는데 미세먼지와 황사는 기도를 통해서 몸에 들어가고요. 기도. 그리고 삼겹살은 식도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구멍이 달라요. 달라요? 그게 어떻게 겹쳐요? 아니, 그렇네. 예, 기도와 식도 다르잖아요. 그럼 삼겹살로 이렇게 많이 식도 이렇게 많이 마사지해도 안 되는 거? 하지만 삼겹살은 맛있으니까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네. 그리고 또 체내에 들어가면은 우리 이제 체내에 우리 폐포에 쌓인 그런 이제 미세먼지를 이제 삼겹살 지방이 이렇게 다 씻어서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아닌가요? 그게 맞다면 식용유는 먹으면 되죠. 그래도 삼겹살은 좋은 것입니다. 삼겹살은 위대합니다. 아무튼 삼겹살의 위대함은 또 이제 나무님 잘 아시잖아요. 네. 우리 이제 평택 인근에 이제 수많은 무한리필 고깃집을 이제 패망의 길로 몰고 가신 나무님이기 때문에 월드 레코드 타이틀 다 갖고 있습니다. 무한리필 스테이크, 무한리필 뭐 삼겹살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박살을 내놨죠. 조만간 우리 가요. 무한리필 뭐 브라질 스테이크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모시겠습니다. 정말로 없어졌어요. 진짜 없어졌어? 많이들 없어지고 있어요. 어떡해. 아무튼 안타깝고요. 이렇게 황사와 이제 봄비가 동시에 내리고 있는 이런 날인데 뭐 삼겹살을 드시든지 뭘 드시든지 뭐 기운들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사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철부지 어린 소녀와 긴 여행을 떠나는 햇살이 녹은 거리를. 네, 오늘 저희가 언더더씨 우리 국민 대통합 뭐 이제 시월드 사연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가족 간의 관계 뭐 처월드, 시월드 가릴 거 없이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언더더씨에서 약간 우리 고민 사연 매주 이제 소개해드리고 있잖아요. 게스트분도 모시고 있고. 근데 오늘은 좀 뭔가 비틀어서 이제 고민 상담의 새로운 차원을 그렇죠. 개척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정말 이제 독특한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저희가 어마어마한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이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인간의 문제를 풀어내는 그치. 뭔가 어떤 그 커넥터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신탁을 주시는 받죠. 분이죠. 300전사에게 막 신탁을 주는 막 그런 아테네 여신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김선님과 바로 저 사이에 어마어마한 여신님이 강림하셨는데요. 근데 레알 여신이야. 레알 여신. 내가 나무님 맨날 미인이다 여신이다 그러면 내 별로 공감 못하는데. 왜냐면 저는 모든 여자가 다 이쁘거든요. 내 말이 난 나한테만 그런 줄 알았어. 아무튼 근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공감을 하고 진짜 이분이 뿜어내는 정말 아우라, 기 이런 것을 정말 지난주부터 반해버렸는데 특별한 분 모셨죠? 나무님 소개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여신 아라우네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라우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쁘다. 여신 아라우네님이라고 했는데 자, 정확히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아라우네님. 저에 대해서요? 네네. 모르셨어요?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넘기고 있어 막 셀프 소개로.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타로
타로카드를 20년 넘게 공부하고요. 그리고 별자리, 점성학 아시죠? 그거를 11년 정도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타로카드와 별자리 네. 이제 전문으로 연구를 하셔서 상담을 해주시는 우리 네. 아라운네님을 모셨습니다. 자, 와, 일단 타로카드 20년, 그렇죠. 별자리가 11년. 네. 도합 31년. 자, 뭐야 그렇게 더하는 거야? 도합 31년이면 근데 몇 살이 되는 거예요? 로또 숫자 6개 정도는 찍어줄 수 있지 않나요? 알고 보니 아라운은 60대라고. 30살부터 배움의 길로 들어서서 막 네. 전혀 아니고요. 네. 네. 근데 아라운드님은 어쩌다가 타로 카드를 공부하게 되신 거죠? 다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호기심이죠. 뭐 미래를 알고 싶은 네. 20살의 호기심으로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어요. 네. 대학을 떨어져가지고 유학을 가게 됐는데 갑자기 솔직 고백 막 아라운의 대학 진학 실패 막 네, 그래서 그 미국 서점 굉장히 크잖아요. 아, 네. 거기를 딱 갔는데 이상한 카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미래를 알 수 있는 거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호기심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네. 미국에 가서 이제 타로 카드라는 것을 처음 접하시고 네. 미래를 알 수 있다 이 한마디에 이제 네. 끌려서 네. 공부를 하시게 근데 됐다. 점을 보러 되게 많이 다녔거든요. 아 어리셨을 때. 제가 다닌 게 아니라 엄마 쫓아가지고. 어머님께서. 네, 근데 별로 잘 못 맞추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한번 볼까? 그러고서는 시작을 했죠. 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타로 카드 이런 쪽을 공부를 하려면은 특별한 어떤 재능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끼가 있다거나 있으면 좋죠. 뭐 소위 말하는 영빨이라든가. 영빨. 이렇게 영빨. 나 이 방송에서 영빨을 들을지도 몰랐어.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저희 뭐 네. 얼마든지 저렴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근데 사실 우리 다 있거든요. 우리 다 영빨이 있다. 네. 다 그런 재능이 있는데 잊고 살고 숨어서 끄집어내서 발견하고 재능을 발휘를 하지는 못하죠. 근데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잘하고 싶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재능을 발휘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일단 뭐 영빨 있으면 좋고. 자, 오늘 아라운님의 영빨이 어느 정도 발휘할지 좀 궁금하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아라운님을 모신 것은 뭐 타로 카드, 점성술 이런 것을 뭐 이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게 아니라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것이 어떤 물리적, 지리적,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뭐랄까 점성술이라든가 아니면은 별자리라든가 이런 타로 카드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문제 해결의 관점을 좀 살펴보자. 이제 그걸 가지고 힌트를 가지고 그 힌트를 통해서 인간관계의 실마리를 찾아보자라는 차원에서 한번 모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힌트로서 잡아본다는 거. 또 저희가 또 아라누님에게도 그런 취지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네. 하지만 오늘 사연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사연은 진짜예요. 네. 그리고 나무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이게 또 개인적인 고민 상담이지 이게 무슨 뭐 우리가 이제 뭐 투표를 해서 뽑아야 돼 정치인들의 뭐 사주를 봐가지고 뭐 이 사람은 뭐 어떻고 뭐 문재인은 그것도 어떻고. 재밌을 것 같아. 그 사실 그것도 재밌긴 재밌어요. 네. 종편에서 그런 거 하면 되게 이렇게 뭐 욕하고들 우리도 하는데 하자. 욕하면서 다 보잖아. 네. 나 좀 하고 싶어. 나무님 네. 나중에 아라오느님 모시고 할까? 좋죠. 좋아요. 아무튼 우리의 개인적인 고민 상담인데 이제 불가해한 인간관계 정말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고 저 사람은 왜 저러며 나는 왜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없을까? 이 관계를 풀려면 어떤 단초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 호기심의 차원에서 아라오네님 한번 모셔서 힌트를 얻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뭐 여러분도 뭐 절반은 재미, 뭐 절반은 어떤 뭐 팁을 생활의 팁을 팁이죠. 얻는다는 그런 관점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연 들어갈까요? 나무님? 네, 좋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별자리로 알아보는 침묵의 전쟁. 선님, 나무님,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2년 차, 오래됐네요. 그리고 시부모님과 10년째 한 집에 살고 있는 아이 둘의 엄마입니다. 소개가 좀 어째 그렇죠? 결혼 생활이 10년 넘으니까 그냥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엄마로서 소개하는 게 제 스스로도 그냥 좀 편해진 느낌이네요. 저는 원래 시부모님과 따로 살았지만 제가 작은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아이들 양육에 도움받고자 서울 근교에 집을 지어서 시부모님과 살림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모두 교육자 출신이세요. 게다가 워낙 성실하고 깔끔하신 분들이라 우리 두 아들 키우는데 많은 도움 주셨습니다. 게다가 두 분 모두 합리적이시고 어르신으로서 꽤 존경할 만한 좋은 분들이세요. 그런데 제 고민은요. 10년을 같이 살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시부모님과의 이 관계 마냥 편해지지만은 않는다는 겁니다. 같이 계속 보니까 생활 방식이 익숙해지는 면은 있지만요. 시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행동 이런 것들이 종종 낯설고 왜 저러시지? 이러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건 10년째인 지금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소심하고 조심성이 많고요. 남의 말에 신경도 꽤 많이 쓰는 스타일이에요. 시부모님은 그에 비해 좀 쿨하신 편이세요. 게다가 시부모님, 특히 저의 시어머님은 제가 그냥 편해서 그러신 건지 말을 좀 함부로 하실 때가 있어요. 시어머님은 대체로 경우가 바르시고 잔소리도 별로 안 하시지만요. 어떨 때는 저를 너무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막대한다고나 할까? 언젠가 좀 지나가는 말로 어머님 그런 부분이 좀 서운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당신에겐 친밀감의 표시라고 그런 걸 일일이 신경 쓰는 네가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말씀 드린 뒤로는 조금 자제하시는 것 같지만요. 아무리 10년을 같이 살았지만 저는 시어머님이랑 너무 시시콜콜 모든 걸 공유하고 격이 없이 대하시는 건 좀 부담스러워요. 게다가 전 딸도 아니고 며느리인데 적당히 고부관계는 거리를 두고 지내야 서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남편은 어떠냐고요? 남편은 무난하지만 둔감해서 그런지 이런 문제를 별로 인식하지 못해요. 남편도 야 네가 소심해서 어른 말씀 곡해하는 거야. 우리 엄마 그런 분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작년과 올해 초 시어머니와 몇 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친 후로 요즘은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집에서도 시어머님과 거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 조금 커요. 주택이고 부모님은 1층에 저희 부부랑 애들은 2층에서 거의 지내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정을 하고 마주치지 않겠다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살 수가 있답니다. 며칠 동안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불편한 건 없지만요. 사실 마음이 아주 편하진 않아요. 어르신이잖아요. 저도 나름대로 연구 많이 했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에 일일이 신경 쓰고 정말 상처받고 하는 제가 이상한 건가 싶어서 심리학 책도 사보고 혈액형이며 MBTI 검사 등등 여러 가지를 다 해보았는데 딱히 이거다, 이게 바로 나와 시어머님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다라고 와닿는 이야기는 없었어요. 일단 저와 시어머니 성격이 다른 건 확실합니다. 그러던 중 언더더시에서 지난주에 별자리 전문가를 모시고 다음 주 상담을 해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드려봅니다. 미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연 보내봐서 제가 손해볼 건 없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예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풀어보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그렇다면 저희 시어머니 생신은 양력으로 2월 1일입니다. 저는 4월 21일이고요. 그리고 우리 곰 같은 남편 2월 5일이네요. 어떤 말씀 해주실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연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어떤? 뭐냐면 그 잔잔한 삶의 일상을 공유하면서 그 같이 살고 있는 시어머니와 이런 갈등, 소소한 갈등, 성격 차이에서 오는 갈등 이런 게 오히려 큰 눈에 도드라지는 것보다 굉장히 오랫동안 침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좀 더 심각하다 이런 느낌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연을 읽으면서 좀 답답한 게 차라리 그냥 대박 대놓고 그러니까. 좀 그러면 어쩌고 싸우고 막 울고 막 어머님도 못 살겠다 막 이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상 속에서 되게 이렇게 질리고 그렇죠. 그냥 안 마주치려고 하고 이런 분위기가 집이 이분이 이제 주택이라 집이 커서 안 마주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분위기가 어떨지 그 가정이 그야말로 전쟁터가 되는 거죠. 소리 없는 조용한 총성. 전쟁.
사일런트 워. 영화 제목 같다. 뭐 게임 제목이에요. 아, 그래요? 아무튼 이런 사연이에요. 뭐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12년 차 결혼 12년 차 주부님이시고 10년 동안 시부모님과 동거 중이신데 시어머님이 이제 툭툭 내뱉는 말이나 어떤 이제 생활 방식에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데 그런 것들이 10년쯤 되면은 이제 뭐 포기할 건 포기하고 익숙해질 건 익숙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분은 그러지 않고 정말 매번 새록새록 이분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어머님을 이해 못할까? 답답하다 이러면서 거리를 두고 계시면서 또 그러면서 무시는 못해. 마음은 계속 불편해. 아무튼 이런 분의 사연이에요. 그 와중에 남편은 전혀 이런 상황을 이해 못하고. 그렇지. 그러면 남편은 이제 뭐 늦게 들어오고 이러면은 사실 시부모님과 생활적으로는 이제 아내가 더 많이 이제 마주치게 되고 남편은 아침에 출근했다 밤에 들어오고. 뭐 무슨 일 있어 자기야? 뭐 없지? 아니 여보. 그래. 그 엄마가 아니 힘들지. 저기 여보 내 말 좀 들어. 괜찮아. 밥 세 끼 먹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됐어. 밥이 잘. 다녀올게. 충성. 이렇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많은 가정에서 볼 수 있는 흔해 빠진. 이 시월드 프로그램, 뭐 우리 프로그램도 그렇고 다른 어떤 여타 방송국 프로그램 보더라도 과연 남편은 왜 존재하는가? 뭐지 남편은? 그저 그 아이 생산을 위한 도구인가? 그래? 내지는 도대체 이런 어떤 인간관계 갈등에서 시월드에서 남편이란 존재는 그저 이제 장판 밑에 깔린 1,00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 같은 100원짜리도 잘 찾아보면 하나 있고 없으면 아예 없는 500원도 아니고 500원도 아니고 100원 없어도 딱히 아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있으면 이제 과자를 사 먹을 수 이사하는 날 보는 거죠. 저 100원짜리 있었네 하면서 어떡해 1984년도 100원짜리 동전 어떡해 안타깝다. 아니 근데 실제로 이제 뭐 우리 방송에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많은 여성 커뮤니티에 올려서 이제 좀 히트치는 사연들 보면은 다 갈등의 주체가 이제 시어머니, 시부모님 대 며느리야. 그렇죠. 근데 이제 막 엄청나게 많이 이제 스크롤이 넘어가는 사연을 봐도 남편은 막 2줄밖에 안 나와. 컨트롤 F 남편 하는데 안 나와요. 그치. 계속 찾아보는데 안 나와. 그 남편은 저더러 참으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한 줄 정도?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도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런 갈등 문제는 시어머니와 나의 다이다이 1대1 문제다. 근데 사실은 인간관계 같이 가족으로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남편도 책임의 소재가 있고 책임에 대한 어떤 컨트롤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또 어때요? 아라우님도 이런 사연 종종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요. 네, 있죠. 근데 그러니까 아까 나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건이 은근히 사람 목 조이는 사건이에요. 은근히 목 조이는. 은근히 근데 이분들 생신을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하고 남편분은 같은 별자리예요. 그렇네요. 무슨 별자리예요? 2월 1일, 2월 5일. 예, 물병자리고요. 그다음에 이 사연의 주인공은 4월 21일 황소자리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12별자리밖에 모르시는데 이 별자리 중에서도요. 활동적인 별자리와 고정적인 별자리, 그다음에 변화무쌍한 별자리가 있어요. 그래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요. 네. 저는 그냥 뭐 물병, 쌍둥이, 황소, 뭐 사자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지금 그 선님께서 말씀하신 그 별자리들이 다 고정적인 성격의 별자리예요. 그래요? 네. 어떻게 찝어도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오신 것 같이. 그래서 이 물병자리도 고정 성격이고 황소자리도 고정 성격이라서 이런 분들은 피 튀기게 안 싸워요. 그래서 지금 집안 분위기 이런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전면전이 아니라 참호전. 그렇죠. 근데 참호를 파고 서로 이러고 있어? 그렇죠. 그리고? 네. 미치겠다. 근데 고정별자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잘 안 변해요. 굉장히 고집이 강해. 그래서 남을 위해서 뭔가 자기를 변화시키거나 이러려고 하지 않고 유지시키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맞추다가도 돌아서고. 혹시 제가 원래 아라누님 모실 때 내 이야기는 물어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물어보고 싶죠. 그렇죠. 혹시 쌍둥이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쌍둥이 자리는 변화무쌍한 공기. 더군다나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래요? 보이지도 않고 뭐지? 제가 좀 주유천하로 세상을 살긴 하죠. 주유천하 영적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좀 그지란 얘기죠. 뭐가 그지야? 별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직업도 없고. 머리 제일 좋아요. 진짜? 그럼요. 그러면은 약간 얘기가 새고 있는데 저 별자리하고 제가 또 황소거든요. 그래요? 네, 저 궁합은 어때요? 안 좋아. 안 좋아. 아니 정말
그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황소 자리는 제일 고집이 세요. 그리고 흑의 별자리거든요. 흑? 흑이 땅에 있는 흑? 근데 땅이 안 움직이는데 거기다 또 고정이야. 근데 나무님은 주유천하. 공기인데 변화물상이에요. 이 두 사람이 맞겠어요? 안 맞겠다. 안 맞죠. 근데 그게 있죠. 극과 극은 통한다. 그렇구나. 네. 근데 저희 선님이랑 저는 한 여성분을 굉장히 싫어하고 한 남자분을 굉장히 좋아하는 공통점이 있어서 아, 그래요? 잘 통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그걸로 그렇죠. 유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 싫어하시는 별자리도 상당히 궁금한데 나중에 알려주세요. 모든 걸 다 뛰어넘어요. 특히나 그 남자분보다도 여자분을 싫어하는 정도가 그래요? 모든 걸 다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사람이 이렇게 좋아하는 취향을 공유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징후를 공유하는 게 더 연대가 강해진다니까요. 그쵸. 아무튼 이제 얘기가 샜는데 그럼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제 그 남편분과 이 사연 속의 어머님과 남편분은 이제 물병자리 이제 여기 고민녀 분께서는 이제 황소자리로 셋 다 이제 고정별자리다. 여기까지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황소자리는 12별자리 중에서 가장 현실주의자고요. 물병자리는 12별자리 중에서 소쿨하고 가장 이상주의자들. 거봐 여기 그러니까 사연에 나와요. 이제 시부모님 어머님이 소쿨 하시네요. 진짜. 그러니까 더군다나 뭐 그냥 다른 별자리를 봐도 물병자리가 소쿨한데 극현실주의적인 황소자리가 봤을 때는 얼마나 이상주의적이고 얼마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죠. 아님 말고 뭐 이런 할 얘기 다 해놓고 상처 물병자리가 아님 말고 상처 줄 거 다 주고 그래? 아님 말고 이러는 거예요. 얘야 옆집 보니까 누구누구네는 며느리가 다이아반지 해줬다고 하는데 아님 말고 아님 말고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다이아반지요?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황소자리는 완전 기겁하겠네요. 완전히 기겁하죠. 그러니까 황소자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현실적인 오감을 만족시키고 물질주의를 잘 느끼면서 살자가 만족스러운 삶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고 굉장히 이상주의로 벙벙 뜨고 아님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살면 그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러면 그런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물병자리와 황소자리 관계에서 소쿨하고 정말 이렇게 아님 말고 식의 이제 물병자리와 일일이 그런 거에 반응하는 황소자리 뭐 반응하고 스트레스 받는 황소자리다 하면은 이 관계 속에서 좀 힘든 쪽은 황소자리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아님 말고 이걸 누가 당해요? 그렇네. 안 되죠. 그러고 이제 며느리가 느끼기에는 시어머님과 남편이 같은 편이라고 느끼겠죠. 그렇겠다. 물론 같은 피를 나눈 식구기도 하지만 같은 물병자리라서 남편한테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남편이 그래? 그래? 그러든가? 그러든가? 맞아. 그러든가? 그 물병자리인 그 남편과 황소자리인 이 부인과의 사이는 어떤가요? 궁합은 맞나요, 잘? 아니요, 안 맞아요. 원래 안 맞아요? 네. 이분도 그분 싫어해서 같이 뭉쳤나? 정치적인 커플이네. 다르게 만나보지. 근데 되게 희한한 게 부부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꼭 이렇게 90도로 만나요. 180도 마주보는 별자리나 90도가 180도보다 가장 안 맞거든요. 근데 이 두 별자리가 90도예요. 90도와 180도가 그 별자리를 쫙 펼쳐놨을 때. 그렇죠. 그래요? 네. 근데 왜 그렇게 만날까요? 좀 이왕 만날 거 좀 맞는 사람들끼리 성향도 맞고 별자리적으로도 맞는 사람끼리 만나지. 그래야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배우잖아요. 서로 스승이 되고 배우고 그리고 또 잘 맞는 사람끼리 만나는 부부도 있어요. 근데 극소수죠. 정말 극소수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라운느님 보시기에 이렇게 좀 다른 사람끼리 만나는 경우가 훨씬 많다. 훨씬 많아요. 근데 그럼 아라운느님 질문. 이 물병자리와 황소자리 다 고집이 세고 고정별자리고 상대방에 맞춰서 잘 변화하지 않는다면 이게 배움의 여지가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혹시? 기본적으로 가장 배움이 늦죠. 어떻게 버티는 거예요. 서로 안 변하려고. 네가 변해 막 이러는 건가? 근데 이게 사람이 성숙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서로가 이제 조금 더 그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그런 거죠. 사실 이 별자리가 다들 아시겠지만 좋고 나쁘고가 어디 있어요. 뭐 다른 거죠. 그죠? 서로. 그냥 상대성이잖아요. 난 이런데 쟨 저래.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하면은 다 끝이 나는데 이제 서로 이해를 하는데 이런 이제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고정별자리인 이제 뭐 물병자리인 이제 어머님과 남편 그리고 황소자리인
아내, 네. 며느리죠. 이 관계에서 네. 정말 이렇게 딱 드러나게 이 사람들이 싸우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답답함을 안고 이제 10년 동안을 지내온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사연 주신 며느리님께서는 네. 이제 너무 답답하고 마음 불편한 거예요. 이게 어떤 미봉책이지 해결책이 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어머님과 네. 대화를 나누지 않고 있는 상황이. 네. 근데 좀 인생이 긴데 네.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 없잖아요. 없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같은 물병자리라도 이 시대 차이가 세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일단은 포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님에 대해서 어머님은? 포기. 네, 어머님은 그냥 포기를 하시고 남편분과 이 대화를 잘 나눠야 되거든요. 근데 물병자리가 남은 씨도 그렇고 이 물병자리도 그렇고 공기별자리예요. 네. 일단 공기들은 말로 해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으로 풀어야 돼요. 어허. 그래서 말을 계속하면 더 이해하게 되고 정도 쌓이고 서로를 알게 되거든요. 근데 말을 이제 황소자리는 사실 말이 잘 없어요. 갖다부터 말을 잘 안 하고 인내하고 끌고 나가려고 하는 거죠. 완전도 안 그래요? 저도 근데 저는 좀 이상한 황소자리예요. 말 되게 많은 황소자리.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말로 뭐든지 말로 풀어요. 네. 왜냐면 말한 게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런 말과 이런 가정사는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가정사도 진짜 말 많아요. 모든 거에 의견이 있어요. 굉장히 성숙한 황소자리예요. 그래요? 네. 예이! 신난다. 야, 왜 웃어 나무님? 아니 진짜로. 황소자리가 배워야 될 게 그거예요. 그래요? 말로 푸는 거. 더 이상 참지 말고 인내하지 말고 말로 해라. 그러면은 지금 어떤 별자리의 특성으로 봤을 때 네. 사연 보내주신 분의 그 이상적인 그 발전형은 바로 김선님이라는 거. 그렇죠. 오. 듣고 계신가요? 진짜 이 사연녀님 듣고 계시면 말로 풀어요. 말로.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사는 공간도 약간 분리가 돼 있어서 이제 네. 맘만 먹으면 안 마주칠 수 있고 어머님과 말을 안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분 계속 말을 안 하고 회피하고 계시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근데 그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소쿨하다고. 소쿨하다는 거는 담아두는 게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물병자리 어머님과 남편이. 네. 그러니까 정말 그들이 표현하는 게 그들의 진심이에요. 그게 왜? 아님 말고. 그럼 진짜 아님 말고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거를 담아두고 현실적으로 이거를 해드려야 될까 막 고민을 하실 거라고요. 네. 분명히 황소자리는. 그치. 막 다이아 반지 얘기 아까 했잖아. 집을 팔아야 되나? 개를 부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지 말고 아님 말고 그러면 네. 그러니까 아님 말고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미 이 두 분 남편과 어머님은 이미 잊어버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그걸 담아둘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모든 상황을 혼자만 담아두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고민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 그런 며느리가 거 말도 안 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피하는 걸 네. 시어머님은 인지하고 못하고 있을 확률도 크네요. 왜? 제가 요즘 속이 안 좋은가? 그렇지. 혹시 둘째가 생겼나 이러면서. 너무 웃겨. 본인이 이렇게 속 끓이고 여기다 그러니까. 사연 보내고 있는데 제가 알고 보니 요즘 몰라. 저기 몰라. 진생 쿠키를 만들어서 옥션에 팔고 있나? 왜 이렇게 얼굴이 안 보이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 진짜 물병자리에 그러면 아님 말고 소쿨한 성향이라면 지금 황소자리 며느리가 이렇게 속 끓이고 이러고 있는 거 전혀 인지 못하고 제가 많이 바쁘구나. 요즘 바쁘구나. 그냥 정말 바쁘구나. 아니 둘째가 생겼나? 알바 뛰나? 근데 아라우네님도 이제 네. 결혼 생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많은 며느리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시어머님이 됐다 괜찮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고지고대로 안 받아들이고 뭔가 이제 복선이 있을 것이다. 네. 진짜로 괜찮은 게 아닌데 뭔가 이렇게 한 자락 깔고 너네 어쩌나 보자 하고 계실 것이다는 그런 이제 앞선 우려들을 하잖아요. 며느리들은. 맞아요. 저는 나무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저는 근데 그런 문장의 어떤 인토네이션 강도를 보면 그치. 됐다 괜찮다 됐다 괜찮다 여기 다 틀리잖아요. 됐다 괜찮다. 그러니까 너무 티난다. 그치, 그건 너무 티나지. 아무튼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나무님. 근데 아라오네님.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저는 반대였어요. 진짜. 너무 눈치 없이 이래가지고 아님 말고. 네. 전 진짜 아님 말고가 너무 좋거든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죠. 싫어? 오케이. 하지 말자. 그리고 안 해도 됩니까? 네. 진짜요? 제가 여쭤봤어요. 네. 왜냐하면 저한테 똑같은 거를 계속 권하는 사람이 싫거든요. 전 그런 게 내가 싫다고 했는데 왜 또 권하냐고. 아님 말고. 아님 말고지. 그래서 근데 거기에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알고 보니 해달라는 그거였더라고요. 그렇다니까. 그런데 이 물병자리 시어머니는
정말 아닌 말이다. 네, 아닌 말고요. 관둬라. 됐다. 이러면 정말 됐다. 네. 일종의 투트랙 전략이네요. 시어머님은 그대로 이제 일종의 방치 내지는 이제 신경 끊어버리시고 네네네네 단답표를 끝내시고 남편분과는 이제 계속 대화를 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주지시키고 내가 왜 불편한지 그리고 내가 이 부분에서 왜 상처를 받았는지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근데 진짜 물병자리한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뭔데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물병자리 이 배우자를 대할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물병자리. 남들의 얘기를 예로 들지 마세요. 막 비교하는 거 비교하지 마. 남들이 그런다고 네가 그래야 돼? 우리가 그래야 돼? 그러면서 더 커져요, 싸움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남 얘기하는 건 누구나 다 기분 나쁘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러니까 나도 남들도 다 나처럼 이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 해요. 설득을 더 이제 용이하게 된다고 그렇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약간 남의 시선 많이 의식하고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이제 고집을 부리다가도 야 남들도 이렇게 해 이러면은 설득 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물병은 특히 그런 부분에 버튼이 콱 눌린다는 거고. 굉장히 개별화된 별자리이고 남들과 이렇게 왜 같이 해야 되느냐라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얘기를 할 때는 나는 내가 이게 싫어. 뭐 나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잘 먹히고요. 그러면 이해가 빨라요. 저 아는 그 분들 중에 물병자리 남편이랑 이래가지고 대판 싸운 부부 한 3쌍 있어요. 물병자리 남편한테 뭐 다른 집엔 남은 씨네 집도 그런다는데 자기는 왜 안 그래? 이래가지고 이제 버튼 눌려서 차라리 네가 원한다면 내가 해주겠다 널 위해서. 근데 남하고 비교하는 꼴은 못 봐. 그렇죠. 그렇구나. 그 버튼 눌리는 게 물병자에 또 뭐 있습니까? 하나는 그 말 실수하는 거 되게 안 좋아해요. 말 실수? 그러면 이제 다투다가 뭐 부부싸움을 한다든가 뭐 가족 간의 문제로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이렇게 격앙돼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막 짜증도 부리고 단어. 네. 이 디테일. 단어 가지고 그러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요? 단어 만약에 말 실수를 했어. 그럼 물병자를 막 이제 꼬투리 잡아요? 그걸로? 화를 내죠. 그러니까 그 커뮤니케이션의 별자리잖아요. 그 공기의 별자리가 대화잖아요. 소통인데 물병자리는 특히 그 단어에 민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막 유행하는 단어인데 되게 싫어한다. 그러면 그 단어를 쓰지 말아야 돼요. 웬만하면. 그래요? 네, 되게 민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남편이 알아들을까요? 근데 지금 완전히 이런 사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잘 살았잖아 10년 동안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잖아요. 어떻게 100%를 이해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도 붙잡아 놓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알아듣고 그리고 존중해주죠. 역시 또 참 우리가 방법을 달리해서 이렇게 별자리로다가 관계를 알아보고 있지만 결론은 항상 우리가 이제 강조한 대로 대화. 그렇죠. 소통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나오네요. 아니 뭐 맛있는 거 사주면 풀리는 별자리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대화하고 뭐고 일단 고기를 사줘. 그렇지. 썰어야지 이제 해소가 되는. 네. 나 좀 그런데. 황소자리. 그래요? 황소자리 원래 그래요? 네. 맛있는 거 사주면 풀린다. 아니 그래서 나무님 또 제 얘기인데 저는 언젠가 이제 남편하고 저랑 막 이렇게 싸웠는데 제가 막 좀 되게 바가지를 긁었어요. 막 말도 안 되게 이제 이렇게 확 돌아가지고 그때 우리 남편이 듣다 못 듣겠는지 소리를 빡 지르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야, 내가 너한테 못 해준 게 뭐 있어? 너 고기 사달라 때 내가 다 사주고 이런 거예요. 사람들 되게 많이 있는데 근데 되게 부끄러웠잖아. 나란 존재 이제 그 욕구 해소는 이제 고기를 먹는 것으로. 사람들이 꼬두고 얘기하더라고요. 너 고기 사주면 풀린 애잖아. 완전 많이 앞에서 인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어떤 종류의 고기를 좋아하십니까? 저 다 좋아해요. 모든 종류의 고기를 다 남의 살을 다 사랑합니다. 소고기, 양고기 다 좋아해요. 갑자기 돼지고기 오겹살 먹고 싶다. 우리 오프닝에 삼겹살 얘기했잖아. 제주 흑돼지 이런 거 먹고 싶네. 좋네. 옆에 동사도 되게 맛있는데. 끝나고? 이따 먹으러 갈까? 저 기다릴게 같이 가자. 같이 져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좋아. 아무튼 아니 참 이게 별자리로 보니까 좀 왜 이러지? 참 이렇게 답답하게만 보였던 이 관계의 어떤 실마리가 조금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물병자리와 황소자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별자리들도 무수무수한 조합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우리가 좀 약간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되게 도움 많이 되죠. 그럼 시중에 약간 별자리 생일로다가 이렇게 나와 있는 소책자나 이런 것들도 있던데 좀 그런 걸 보고 참고하는 근데 약간 어떨까? 그 여기서도 그 이제 정통과 야매가 있는 게 예전에 그 김태훈 씨 있죠, 팝 컬러니스트. 네 알아요. 이분이랑 제가 예전에 뭐 인터넷 방송 이야기를 하다가 별자리 운세가 나왔었어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거기서 고해상설하시더라고요. 본인께서 모 잡지사에 약 3년간 에디터로 있으면서 그 별자리 운세를 자기가 썼다고. 대박. 그러니까 이제 그 대충 감으로 이제 쌍둥이 자리는 이번 달은 뭐 어떻고 지금 뭐야. 자기가 썼대요. 그래서 진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너무해. 아니 보통 충격 고백. 그 외국 잡지 아니었나 보다. 외국 잡지 라이센스지는 와요. 그 별자리 데이터가 외국 본사에서 그럼 이제 그걸 이제 번역을 해서 약간 한국 실정에 맞게 너무 세다 싶으면 좀 바꿔서 그러니까 뭐 미국 버전에는 무슨 뭐 남친과의 화끈한 뭐 원나잇을 위해서 무슨 뭐 망사 달린 뭐 속옷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다면 한국 버전에서 조금 순화시켜서 뭐 남친과의 로맨틱한 데이트를 위해서 뭐 섹시한 뭐 어깨가 드러나는 뭐 상의를 준비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순화를 시킨다든지. 난 상의 쪽이 더 섹시한데. 그래요? 딱히 뭐 하의 쪽에 이상한 댓글이. 아니 뭐 하의에 신경 쓸 틈이 있나? 그래요? 일단 상의를 보지. 어떻게 하의를 어떻게? 상의부터 봐야지. 하의 쪽은 일단은 불이 꺼져 있잖아요. 아닌가? 불 켰나? 잠깐만 이거 편집인가? 아무튼 이제 저희 밤에 한밤중에 진행되는 우리 대국민 그런 통합 프로그램 이렇게 시월드 상담 프로그램 언더더씨 듣고 계시고요. 오늘 우리 아라오네님 모시고 별자리를 기반으로 한 이제 고부관계와 부부관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라오네님, 그냥 예를 들었을 때 가장 잘 어울리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별자리 조합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 그런 거 궁금해. 이런 별자리. 시엄마 이런 며느리라면 궁합 짱이야. 막 잘 맞아. 두둥. 물병자리. 진짜? 물병자리 시어머니, 물병자리 며느리. 어떤 의미에서요? 왜냐면 물병자리는요, 이렇게 수평 관계를 좋아해요. 수직 관계보다. 물병이라 그런가? 이렇게 물이 잔잔해서 그런가? 물병이 그러니까 물병이 아니고 물병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물의 흐름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민감한 편이기는 한데 그거를 이렇게 나는 나대로 개체로 인정을 하고 너도 너의 개체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시어머니 옛날 시어머니는 뭐 네가 나한테 뭐 감히 뭐 이런 그런 거 없고 그냥 너는 며느리 너의 사생활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괜찮다. 네, 시어머니는 또 이분과 같이 막 이렇게 현실적으로 막 생각을 하지 않고 아님 말고 그러면 네 뭐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그렇죠. 서로 아님 말고가 되는구나. 그렇죠. 쌓이는 게 별로 없는 거지. 그러니까 물병자리 시엄마, 물병자리 며느리면은 아님 말고 그렇죠. 그러다가 최고다. 근데 이렇게 살갑거나 막 어머니 뭐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그 사이에 남편 껴 있으면 그냥 계속 힘들 것 같아요. 내 밥은 안 차려줘? 아님 말고. 네가 차려 먹어. 내가 해 먹는 거야? 알았어. 당연히 네가 해 먹는 거죠. 오늘도 우육탕면인가? 네, 컵라면 새우탕입니다. 남편분이 이런 사연을 보내시겠죠. 그렇지. 소쿨한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소외당한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일 안 좋은 조합.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중에서 별자리로 제일 그러니까 다 안 좋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조합일 경우에는 좀 신경을 쓰셔야겠다. 그렇지. 힘들다. 제가 봤어요. 그런 조합을? 진짜. 어떤? 시어머니가 정갈자리고요. 네. 이것도 고정이에요. 왜냐하면 고정들이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시어머니가 정갈자리고 그 며느리가 사자자리였어요. 장난 아닌데? 장난 아니죠.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 그런 느낌이야. 완전. 용호 쌍박 이런 완전. 용재호투. 칼이 날라다녔다니까요. 칼이 날라다녔어요? 진짜로. 잠깐만. 진짜 칼? 정말로. 누가 칼을 던졌어요? 시어머니가요. 누구한테? 며느리한테. 정말 맞으라고 아니 그 밑에다 검주려고. 어쨌든 근데 뽑은 게 대단한 거지. 일단 뽑은 순간 끝난 거야. 끝난 거죠. 게임 끝난 거죠. 와 대박이다. 네. 전갈 사자. 네. 그러니까 전갈은 모든 상황을 이렇게 물 밑에서 전갈은 숨어 다니잖아요. 맞다. 그래갖고 숨어서 이렇게 다 컨트롤을 하려고 해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몰래 가고 뒤에서 공격을 하죠. 독침 확 그래 전갈 거지. 꼬리로 이렇게 확 독침 대신 칼 치면. 네. 어떡해. 근데 아무도 모르고 당하는 사람만 알아.
무서워. 차라리 너 죽었어 하고 그치. 이렇게 난리치는 게 낫지. 맞짱 뜨는 게 아니고요. 정말 당하는 사람밖에 몰라요. 무섭다. 굉장히 무섭고요. 그런데 또 사자 자리는 백수의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가 지배하려는 또 그런 게 있어요. 네. 야, 장난 아니네. 그러니까 뭐 백수의 왕과 사막의 왕이 만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이 뭐 퇴출됐다 어쩌고 저쩌고 말은 많지만 명왕성이 정갈 자리의 지배 행성이에요. 그러면 염라대왕이란 말이에요. 명왕. 하데스. 근데 사자 자리는 태양이란 말이에요. 와, 완전 뭐지 이건? 이거는 뭐 상극인데요. 완전 생명의 원천이고 하나는. 그러니까 집안에 인터스텔라가 그렇죠. 코스모스가 펼쳐지면서 남편 막 워몰이야 막. 남편은 막 도망 다녀. 가르강티아야 막. 어떻게 막 중력이 막 끌어당겨 막. 진짜 칼을 날렸어요. 집에서 7배의 시간이 흐르겠다. 어떻게? 무섭다. 저 사실은 제가 정갈자리거든요. 네. 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대단한 어머니세요. 물론 이제 상당히 성격자, 개인의 어떤 인성 이런 것도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또 하나 그냥 재미삼아 남녀로 봤을 때 가장 잘 어울리는 이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별자리면 아주 끼깔난다. 이거 오늘 뭐 방송 초입에 무슨 영빨에서부터 끼깔 나고 막 너무 좋다. 그러니까 불 별자리끼리 잘 어울리고 물, 공기, 흙 이런 별자리끼리 잘 어울려요. 최근에 직접 보신 커플 중에 상담하신 커플 중에 이 커플들은 진짜 정말 낮이건 밤이건 최고다. 있어요. 낮죠 밤이 아니고 그냥 낮이. 밤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밤에서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별자리. 심야 방송. 남자가 물병자리고요. 여자가 천칭자리예요. 네. 둘 다 공기거든요. 네. 그래서 전혀 현실적이지 않아. 둥둥 떠 있어. 근데 둘 다 이상적이어서 돈도 안 모아, 집도 안 사, 모는 족족이 둘이 여행 가. 정말 남들이 볼 땐 애도 안 나요. 근데 두 사람 너무 행복하게 잘 사는 거죠. 완전 행복해 죽어요. 예전에 엘비라 마디간 같은 거구나. 그 예전에 그 네덜란드 왕립군 병정이랑 그 여자랑 도망가가지고 엘비라 마디간이랑 그래가지고 산속에 도망가가지고 풀 뜯어먹다 아사하거든요. 현실 감각 제로인데 그냥 너무 사랑하고 그 너무 영화 행복해. 되게 좋은 되게 잘 만든 영화예요. 네덜란드 왕병 소속의 그 군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는 소녀인데 이제 사랑에 빠져가지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두 사람이 도망가서 아주 그 서정적인 피아노 연주와 함께 아사하는 1시간 반 동안 그 사랑 행각이 나오다가 나중에 풀 뜯어 먹다가 굶어 죽어요. 오빠 배고파. 괜찮아 사랑하니까. 어떻게?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그러하다. 그래도 유튜브 엘비라 마던 쳐보세요. 음악 얼마나 아름다워요. 음악 그 사운드트랙 최고죠. 최고죠. 낭만 짱. 굶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남자 물병자리, 여자 천칭자리면 이제 현실감각 제로이나 서로 간에는 이제 완전 행복하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쟤네 왜 저러고 살아? 나중에 어떻게 노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라고 하는데 둘은 집 한 칸. 그 부모님들은 속이 터지겠네요. 집 한 칸도 없이 둘이 애도 안 낳고 맨날 놀러 다니고 너네 뭐 하는 거니? 돈이 모이면 외국으로 나가요 둘이. 안 와. 내가 아는 어떤 부부 같은데 그들이 아마 그런 자리인가 보다. 아마도. 제가 아는 부부 중에 이렇게 6개월씩 두 부부가 서로 단기로 알바를 뛰고 엄청 모아서 근데 그 직종이 이직이 잦고 프로젝트만 끝나면 그냥 이제 해체되는 그런 약간 떴다방 같은 직업을 갖고 있어서 프로젝트에서 바짝 땡겨가지고 바로 외국을 나가서 또 한 6개월 막 쇠빙선 타고 막 남극 가고 이러고 다시 와서 또 바짝 벌고 그런 커플 하나 있어요. 이야. 애도 없어. 안 낳아 둘이 원치 않는데. 근데 이제 양가의 부모님들도 제가 알아요. 다들 막 뒷목 잡고 돌아가시려고 그래. 너무 깝깝해서 그들을 그분들 소원은 이제 손자 붙잡고 어린이집 버스 태우러 가는 거 가보는 거. 그게 소원인데 그 두 이제 부부는 그냥 10대 같아. 막 방금 결혼한 10대 같아. 나이 내년에 50인데 너무 좋아. 맞아. 그들이 아니 두 살에 맞으면 제일 좋은 거죠. 그럼요. 근데 이제 맞아도 이제 성향이 이제 안정되게 뭐 집 사고 차 사고 이런 거에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또 이렇게 공기와도 같은 커플이 있다. 공기와도 같은 커플도 있고 그냥 또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건물주 같은 커플 있나요? 네? 건물주? 저기 그 국제 시장에 그 덕수 같은 스타일의 커플도 나올 수 있나요? 서로 열심히 돈만 모아서 건물 사는 것만 좋아하면서. 그럼요. 그런 별자리는 어떤 별자리가 어려울까요?
처녀 자리와 황소 자리가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이 두 커플은 모으면 그 집 사는 게 그렇죠. 이게 나날이 늘어가는 통장의 잔고를 보면서 서로 기쁨이 이제 새록새록 넘쳐나는. 그래서 이제 그 양말 그 그러죠. 땅콩한 거 기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처녀 자리는 이렇게 뭐 해주는 걸 좋아해요. 해주는 거? 책임을 지고 의무를 다하고 이러는 거를 좋아해서 굉장히 전형적인 어머니 아버지 상을 이루죠. 정시에 퇴근하고 정시에 뭘 하고 이렇게 할 거는 내가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 황소 자리는 조금 땅에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건물이나 대지, 이런 건물 거. 막 이런 거. 이제 입지 좋은데 보면 여기다 건물 올리면 짱이겠다. 막. 네. 그리고 황소 자리가 그러지 않으세요? 좀 이렇게 안정감이 없어지면 되게 불안해요.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집이 없다거나. 제가 좀 그래요. 그쵸. 제가 뭐 집까지는 뭐 생각을 저도 이제 뭐 얹혀 사는 입장이라 집까지는 깊이 생각 안 하는데 저는 뭐가 있냐면은 황소 자리인데 계획이 이렇게 틀어지면은 정말 이렇게 미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내일 뭐 스케줄이 아침부터 쫙 있어. 그럼 그것대로 딱 돼야지 갑자기 막 12시 막 잠자려고 그러는데 자정 전에 문자 띵 와가지고 내일 뭐 일정 바뀌었는데 뭐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이러면은 돌아요. 엄청 스트레스 받죠. 근데 겉으로는 티를 안 내는데 속으로는 막 마음속에서 천불이 나요. 와, 씨, 왜 이러니? 막 이러면서. 그게 저기 땅 별자리라 그래. 흙 별자리. 안정감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모든 게 이렇게 딱딱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렇구나. 약간 몰랐던 이렇게 내가 이렇다는 건 알고 있는데 약간 그게 나의 이제 별자리 성향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조금 더 이해가 가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이제 결혼 12년 차 이분은 그냥 양념이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 궁금한 거 여쭤보면 그치 그런 거지 뭐. 이렇게 고수를 전문가분을 모셨으니 또 우리 상관 있는 거를 여쭤보고. 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사연 이렇게 길게 보내신 이 분을 위해서 우리 아라우네님께서 조금 더 어떤 힌트를 주신다면 정리된 조언을 아까 저 투트랙 전략으로 이제 정리해봤습니다만 그것 외에 요런 어떤 좀 조그만 장치를 가지고 시어머니와 아니면은 뭐 남편과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왜냐면 제가 보기에 시어머니도 일단은 좋은 분이에요. 네, 그렇지. 좋은 분이에요. 왜냐면 여기 묘사된 거 다 좋은 그렇죠. 말이야. 사실 저희가 이 다른 사연들은 차마 못 내보내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있죠. 또 그거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네이트판이라든가 뭐 파리쿠 카페 가보면은 넘쳐나요. 이거는 뭐 지구 대마왕이에요. 지저 괴수, 그레이트 마징가. 그 이전에 그 악마 괴수를 만들었던 지저 괴수가 이 시어머니를 헌신한 거야 지금. 그런 사례는 뭐 그런 쪽에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분도 많은데 어쨌든 이분은 좋은 분이잖아요. 남편도 이렇게 딱 보니까 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존재감은 약하지만 뭐 언급이 많이 안 된 걸로 봐서 뭐 크게 이제 문제는 없는. 그러니까 잘 가르치면 고쳐쓸 수 있는 두 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두 분과 같이 살고 있는 이 황소자리 12년 차 며느리에게 좀 더 힌트가 될 수 있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하나밖에 없어요. 뭔데요? 그냥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라. 더 이상 가슴에 머리에 담아두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신경을 꺼버리셔야 돼요. 이 두 물병자리들이 하는 말은 액면 그대로니 뭔가 이제 다른 뜻이 있을 거다. 앞서서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뭐 전에 있던 것을 또 끄집어내서 또 첨가해서 얘기하고 이런 것도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쌓아두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은 그 정신 수양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분한테. 근데 그냥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그러면 이제 어머님과 좀 대화를 트시는 방향으로. 뭐 어머님과 뭐 좀 어려우시다면 일단은 남편 먼저. 왜냐하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니까 한 입을 덮고 자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좀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머님도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니니까. 뭐 어머님이랑 뭐 딱히 대화가 힘들다면은 또 가장 좋은 커뮤니케이션 방법 있잖아요. 영화 보러 가는 거. 요즘 또 가장 인기 있는 영화 킹스맨. 킹스맨. 어머님 그 시어머님께서도 콜린 퍼스의 그 중년돌의 그 멋진 기럭지를 보시면 그 50대 남자였던 아름다움을 보면서 우리 내 막내 동생 뻘인데 참 이쁘네.
또 같이 콜린 퍼스 이야기하면서 젊은이가 참 괜찮구려. 젊은이인데 막 52이야. 근데 그 물병자리는 이렇게 현실적인 어떤 이런 거에 넘어가는 별자리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좀 맛있는 음식을 해드린다든지 뭘 코트를 사드린다든지 이런 걸로 움직이는 별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뭘로 움직여요? 일단은 그냥 똑같이 그냥 받아들이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러면 어떨까요? 제 그 물병자리 시어머니가 소쿨하시다. 네. 뭐 아님 말고 이런 성품이라니까 그냥 이렇게 대화의 물꼬를 틀 때 막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어머님 제가 며칠간 좀 소원했는데 잘할게요. 뭐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끝날걸요? 하지 말고 그냥 일상적으로다가 어머님 뭐 식사하셨어요? 뭐 커피 드실래요? 이러면 된다. 네.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소쿨하게. 아 너무 웃겨. 막 가슴 아래 하다가 이제 막 갑자기 소쿨하게. 근데 시어머니 그런 일 있었는지도 몰라. 그치, 몰라. 존재감 자체가 그냥 바쁜가 보다 했다. 아우 너무 웃긴다. 이렇게 조금 뭔가 힌트를 얻으니까 좀 뭔가 이분의 관계도 이 사연 주신 분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머님께 무슨 뭐 둥글레 차를 권해보신다든가 그런 식으로다가 말문을 트시는 게 어떨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남편분에게는 좀 대화 가르치시고. 네. 그렇지. 고쳤을 수 있다. 고쳤을 수 있는 남자야, 이건 아마. 그러니까. 폐기 처분, 쓰레기 봉투에 안 넣어도 돼.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이 여기서 뭔가 훈수를 두거나 야 우리 엄마가 얼마나 뭐 좋은데 막 이랬으면은 그럼요. 아마 남편도 그러면 저기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2개 사가지고 나눠서 집어넣어서 버려야지. 나눠서 나눠? 잠깐만 어떻게 나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렇게 진상 얄미로운 소리를 했다면 한 5줄 정도로 언급이 됐을 텐데 그렇죠. 딸랑 한 줄 언급이 되어 있는 걸 보니 뭐 그닥 큰 장애물은 아니다. 남편은. 수리 후 사용 가능. 그렇지 고쳤을 수 있는 보증 기간은 지났으나. 너무 웃긴다. 아무튼 이렇게 관계를 이제 좀 바라보는 관점을 저희가 머나먼 정말 우주로 넓혀가지고 우리가 우리 별자리 우주의 아이들이거든요. 그렇지 우리 하나예요. 이제 오늘 아라우네님 모시고 이렇게 실제 사연과 이제 생년월일을 바탕으로다가 이게 별자리를 통해서 이제 관계의 정말 수수께끼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나무님 어떠셨어요? 저도 오늘 진짜 즐거웠습니다. 마치 그 지하철 타면 2,000원 주고 살 수 있는 그 이제 변기 뚫는 그 큰 어떤 줄 같은 거 있거든요. 네. 알아요. 이렇게 쓱쓱 긁어내는 느낌. 뭐야 이 여신님 모셔놓고 지금 왜 변기를 왜 뚫어 지금. 근데 아무튼 좀 뭔가 그렇죠. 후련해지는 느낌이긴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 집에 살면서 소통 안 하고 그 가슴속에 이렇게 켜켜이 쌓아놓는 이런 불편함과 불만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풀고자 뭐 대화도 해보고 하지만 어떤 이 사람의 성향을 모르면 대화하다가도 이제 사소한 말실수 또는 이제 버튼 눌리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또 쌓이면서 더 큰 오해를 또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 믿든 안 믿든 뭐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뭐 별자리라는 존재를 어떻게 좀 실생활에 적용을 시키든 안 시키든 상관없이 이러한 힌트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은 그렇죠. 약간 정 이해 안 되고 답답한 부분에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일종의 그 함수로서 문제풀 함수로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또한 저희 언더더씨가 앞으로도 뭐 아라우네님을 비롯해서 뭐 웨딩 플래너 아니면 이혼 전문 변호사 아니면 한복집 30년 경력의 그 혼수 전문가 기대된다 나. 이런 분들을 모셔두고 이 시월드의 어떤 그 크기를 알 수 있는 저 넘어 저 산 넘어 저 바다 넘어 그 세계로 우리 청취자분들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네, 따라오시죠. 앞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이제 가족관계, 뭐 시월드 조명해보는 계기를 가지고 싶고요. 우리 아라우네님 이렇게 이 사연 보내주신 분뿐 아니라 약간 이런 결혼으로 맺어진 가족관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지금 상담하시다가 많이 만나보시잖아요. 그럼요. 그런 분들께 이제 좀 종합적으로다가 어떤 가이드 말씀을 주신다면. 제가 맨날 그런 분들한테 뭐 이렇게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그렇고 아이들과 엄마와의 관계도 그렇고요. 관계는 상대성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고가 아니라 나와 그저 다를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의 입장, 그다음에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정말 우리가 오늘 얘기했잖아요. 나는 마음속에 막 담아뒀는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막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은 그냥 넘겨 짚었던 그런 별자리가 쏠쏠하게 이렇게 도움이 아주 많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알면은 그래도 좀 이렇게 힌트가 되고 관계를 이해를 하는 폭이 또 넓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조금이라도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아라오네님 저 여쭤볼게요. 진짜 이렇게 답답해서 나도 상담 받고 싶다 아라오네님한테. 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면 될까요? 어디로 간다고요? 아라오네님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저한테 연락을 하셔야 돼요. 연락을 하셔야 돼요? 페이스북에서 아라오네님 치면 되나요? 진짜요? 네, 트위터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네, 그럼 아라오네로 치면 검색이 되나요? 그렇죠. 블로그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들으시고 나도 아라오네님한테 좀 인생 상담, 관계 상담, 이렇게 별자리와 타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아라오네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수고해 주신 아라오네님을 박수로 보내드리면서 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언더더시 청취자 여러분들 저희도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뿌잉뿌잉. 사랑해요. 안녕. Under the sea is better than anything they got up there. The seaweed is always greener in somebody else's lake. You dream about going up there, but that is a big mistake. Just look at the world around you, right here on the ocean floor.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